자, 그 다음에, 그거죠. 이제 할 것도 없다. 다 했는데. 요 안에 것만 여러분 잘해도, 지금은 중요한 게 몇 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지금은 10점이 중요하다. 항상 지금은 어떤 점수를 내가 20점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본 알고 있는 거는 지금 50점이 되는데, 몇 점이 중요하다? 10점, 15점. 항상 공부할 때. 지금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몇 점을 더 풀어서 하겠다? 10점. 10점은 몇 개고? 4개지. 각 과목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했고 점수를 올리겠다. 여러분이 때 학원 늘 이야기 학원 충실하게 다녔잖아요. 그럼 몇 점? 50점 이상 받거든. 근데 이거 10점이다. 그런 거 항상 그렇게 하고 자꾸만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새로운 거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여러분 늘 봤던 노트나 이런 거 외워야 될 거 확실하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 100문제 한 거 있잖아, 그지? 그거 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자꾸만 그게 내가 적응을 해야 된다. 이제는 시험 문제 쉽게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출제자는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어렵게 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주택관리사 시험 이번에 엄청나게 어렵게 나서 데모 한다고 난려났거든. 한 학원에 몇 명씩 밖에 안 걸렸다. 그럼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데, 시험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조금 힘들게 어렵게 나온다고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자꾸만 자격은, 원래는 자격은 요건이 되면 줘야 되거든. 인원에 관계없이. 근데 자꾸만 뭐를 가지고, 인원을 그냥 실질적으로 막 해갖고 60점 이상 되면 합격한다, 시켜준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걸 늘 조절하거든. 뭐를 가지고, 난이도를 가지고, 기본 합격 기본 하면 어느 정도느냐면 한 2만 명 내외를 가지고 조정한단 말이지. 그럼 응시 인원이 많으면은 딱 봐갖고 시험 치고 그냥 점수를 자르면 2만 명 하겠지만, 시험 치기 전에 응시 인원이 많다 그러면 항상 몇만 명 하려고 2만 명 정도 2만 명 내외로 하려고 한 5천 명도 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응시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어떻게 어렵게 내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되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은 굉장히 제가 공부하는 걸 여러분 보면 이기적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대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시험은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까다로운, 그럼 출제자는 쉬운 것도 내긴 낸다, 일부러. 왜냐면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쉬운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지만 어려운 걸 맞춰야 시험에 한다? 합격한단 말이지, 그게. 근데 이제 쉬운 게, 옛날에는 쉬운 게 많았거든. 그럼 지금은 쉬운 게 없다. 왜? 이게 해수가 오래되다면 이미 나온 게 다 나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말을 바꾸어갖고 똑같지는 안 내거든. 내용은 똑같은데, 민법 20년의 민법이나 지금 민법이랑 똑같은데 말을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게 말을 바꾸더라도 이게 맞는지 내가 잡아내는 게 그게 실력이거든. 그래서 공부는 내 위주로 하면 안 되고 누가 요구하는 대로 출제자가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어떻게? 위험부담은 아까 1 누구? 채무자 없이. 근데 상대방도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치? 금방 또 누가 질문하는데, 아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 후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불나버렸다. 그럼 자기들끼리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제3자 병의 불법 행위는 무슨 또로 하고 별도로 하고, 자기들끼리는 아무 일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렇지. 오케이. 그런 게 나온다, 그거 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환매와 무슨 매매야? 재매매야. 그치? 이거 환매는 여러분 등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 등기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민법에서, 그지? 그러면, 여러분, 환매하면 환매권자는 누구고? 매도인. 그지? 그게 딱 떠난다. 매도인이 팔면서 무슨 특약을 해놨다?
환매특약, 환매권 유보특약이라고 한다. 무슨 건 유보특약? 환매권 유보특약. 그치? 자, 근데 이 환매특약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과 무슨 시에? 동시에 하고, 그러면 요건 환매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그래서 매도인이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 빨리 매수인. 근데 매수인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제3자에 가버린 경우는 매도인은 누구한테만 환매권 행사? 매수인. 제3자에게는 환매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등기. 그치? 요때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인데, 그럼 가격은 매매 가격 플러스 재비용 뭐 한다? 넘지 못하는데, 이건 특약 가능한데, 이 특약도 무제한 특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 기간을 가지고 잘린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내에 3년 넘지 못하고 기간을 가지고 잘 내죠.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 없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부동산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할 때 5년. 근데 부동산인데 2년 3개월 했단 말이에요. 몇 년 3개월? 2년 3개월. 기간 땡 지났다.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3개월 땡 끝나면은 이제 매도인은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요 가불병으로 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한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할 때는 아까 매매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권 의사표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 환매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물건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는 거거든. 다시 뭐 물건 팔았다 다시 사오는데 무슨 매매야? 재매매약과 환매는 구조는 같지만 요는 환매는 팔고 한 1년 있다가 야 다음에 너가 팔게 되면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재매매약은 무슨 등기로 한다? 가등기. 그 다음에 가격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현실 제공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차로 갑니까? 임대차로 간다. 그지? 여기 임대차의 4대 권리라거든. 몇 대 권리? 4대. 비용,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4개 하고, 그거 하고, 금방 뭐래노? 그렇지. 그거 하고 뭐 가지고 내노? 동의를 얻은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는 몇 개? 동의 얻은 전대 몇 개? 4개 해야지. 동의 얻은 전대 쟁점 몇 개 있노? 4개. 그럼 자, 전차인은 동의 얻었다. 전차인은 누구? 임대인에게 뭐? 차임 직업. 무슨 직업? 차임 직업. 그 다음 부속물 매수 누구? 임대인. 비용 누구한테 달라는? 비용 잘 낸다. 비용 누구? 임차인. 비용 누구? 임차인. 그럼 벌써 몇 개 했노? 3개. 자, 전차인은 비용 누구한테 달란다? 빨리 임차인.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부속물 누구한테 사세요? 임대인. 하는데, 그러면 자,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4개지 뭐.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대하면 머릿속에 몇 개? 4개. 다시 차임, 임대인, 비용, 임차인, 부속물, 임대인. 그럼 차임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빨리 임대인. 그럼 변제기 전에 차임을 누구한테 준 걸 가지고? 임차인한테 준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다시 임대인이 달라면 몇 번 지급? 2번.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4개. 그걸 일명 우리끼리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쟁점 몇 개? 4개. 그럼 거기서 제일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 비용. 필요비, 유익비. 자, 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들었다. 다시 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들었다.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빨리 임차인이다. 임대인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임차인.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전대는 괴롭히는 거. 동의를 얻은 전대는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있다, 없다.
해지 안 했다. 아직 누구는 살아있다. 빨리.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으로부터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해지했다. 이제 누구한테 줄 필요 없고, 임차인에게 줄 필요 없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 하면서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그걸 일명 있다, 없다. 해지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해지했다.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해지 안 하면 누구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노? 빨리. 임차인. 그걸 일명 있다, 없다.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누구는 살아있노? 임차인. 뭘 받고 있노? 차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근데 뭐 했다? 해지했다. 이제 뭘 못 받는다? 차임.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걸 일명 뭐 있다, 없다. 그치 보고 기억하고 요거 기억하면은 자 그래서 그 지상물 매수는 그죠? 누구 임차인에게? 토지 임차인. 무슨 임차인? 토지 임차인. 형성권 강행규정 그지? 무슨 규정? 강행규정. 동의 매수가 뭐 없이 그래서 여러분 3, 4, 5, 6까지 하면은 그렇지 까다롭지 않다. 그치? 3, 4, 5, 6 묶어서 뭐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목적에 따라 설치한 지상물이 대상이 되고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된다.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그러면 만약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 성립한다.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 매매유사법률 관계. 근데 무슨 반, 윗반 한 경우는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치? 그렇게. 원래는 지상물 매수는 막바로 지상물 매수가 안 되고 몇 단계? 2단계. 원래는 지상물이 무슨 존, 현존 하면 원래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근데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다.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럴 때는 막바로 몇 단계로? 1단계로. 그럼 요 부속물 매수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데 요거는 뭐 형성권 강행 규정이지만 요거는 3, 4, 5 세 개 묶어서 어떻다? 까다롭다. 그치?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 증가.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그치?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 유익비.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경제적 가치를 증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계약 성립하는데 똑같다. 왼쪽하고 구조. 무슨 반, 윗반 하면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그치?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12번 무슨 사안청권? 비용사안청권. 비용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근데 뭐 지상물, 부속물 여기에서 자기가 투한자본 충분히 해소했다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그치? 기간이 무슨 기간? 장기간. 요 지상물 매수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 차임을 무슨적으로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한 경우는 매수 청구 인정하지 않고 뭐 철거하거나 하는 약정 그대로마다 유효. 그치? 그 두 개 단어는 꼭 들어간다. 기간을 무슨 기간? 장기간. 차임을 뭐 파격적으로 저렴. 그치? 그런 거 하면은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 그대로 뭐 유효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지? 포기약정 그대로마다 유효. 포기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상복구, 그 다음에 합의, 약정 이런 단어가 하면은 그대로마다 유효. 그지? 그거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약정은 비용 포기 약정의 특약으로 본다. 그런 경우는 비용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 다음 필요비는 보존,
현상을 유지, 보존, 유지, 수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비? 필요비. 이는 뭐 지출 적시, 기간 중에 국어 막 바꾼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계량, 뭐 종료 시에, 끝난 후에 되겠습니까? 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아까 그 다음에 근데 유익비에 관해서 기간을 허여한 경우와 허여하면 아직 무슨 기간 됐다? 변제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아까 비용 들어설 때는 203조 비용 산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그 다음에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상승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그지? 여러분 특별법은 뭐 주택, 상가, 그지? 한 개. 이 두 개 잘 내기 힘들다. 왜? 민법 임대차도 있거든. 그지? 그 다음에 가담법. 그럼 가담법은 두 파트로, 그지? 적용하는 거와 절차. 여러분, 가담법은 무슨 대차라야 하노? 소비대차, 대라.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대여금 채권 이렇게 하면은 무슨 법 적용한다? 가담법 적용한다. 그지? 매매대금 토지대금 이렇게 나오면은 뭐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절차 요 절차 2월 그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무슨 건물? 집합건물 그지? 집합건물은 요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권리관계와 무슨 관계? 관리관계. 요런 거 가지고 한 개씩 낸다 이게. 요게 한 개, 네 개 하고 보통 기존 그랬거든. 실명법은 유형 몇 개? 세 개. 세 가지, 그지?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 특히, 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무슨형? 계약형. 낙찰자는, 뭐, 명의 대한 낙찰자는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그지? 그 다음 중간생략형은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생략형. 여전히 누가 소유자? 매도인, 그지? 그런가? 하고, 세 가지 하고 특례 무슨 내? 특례. 여기서는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여기서는 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근데 둘 다 공통점 제3자에 갔다. 제3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배제는 양도담보 사후명의신탁 신탁법 신탁업법에 한 신탁은 아예 실명법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형을 가지고 가벌명 나온다. 그런 거 준비. 꼭 그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저 강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마친다. 하고 오늘 해보니까 다 시험 합격할 것 같다. 오늘 저 말을 알아들으면 합격한다. 합격하는데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새로운 걸 할 필요 없고 아는 거를 무슨 실하게 확실하게 나왔을 때도 분명히 5개 중에 답이 있다. 5개 중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사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단서를 찾아란 말이지. 이런 거 갖고 이런 거 없고 거기서 항상 요즘은 기출문제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안에 단서를 준다. 아까 동시행 같으면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하면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위험부담은 아까 매수인 기차가 옆집에서 하는 병의 실화로 안 가면 뭐 계약 후 태풍으로 멸실을 하면 무슨 부담?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럼 빨리 유형을 빨리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병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병은 해지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그런 단서가 중요하다. 그럼 단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했죠.
민법은 항상 주어가 한 3개 나온다. 주어가 3개 나오는데 쭉 읽으면 안 된다, 이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노? 끊어야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로 끊으라 해도 안 끊고 있지. 쭉 읽는. 진짜 놀란 게 주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근데 시험 치려고 달랐는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아예 주어를 모르니까 끊을 줄도 모른다, 이게. 그러면 모르면 선생님 아무 때나 끊어라. 끊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왜? 한국 사람이니까 읽으면서 뭐 하면서 경우 때 다시 뭐 경우 때 하면서 거기에다 끊으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 끊어갖고 이렇게 해야. 끊으면은 문장이 작으면은 끊으면 2줄 이상 가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몇 줄 이상? 2줄 이상 하면 무조건 끊으면은 내가 학원을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학원 다녔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끊으면은 쟁점이 딱 보인단 말이지. 그냥 쭉 읽으니까 이게 쟁점이 안 보이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고, 정말 여러분 전 특강할 때 적은 것처럼 며칠 날 10월 27일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